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답의 한가운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자본자유화 이론이 있습니다. 국가 간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본자유화. 맞아요. 용어만 들으면 조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개념을 딱 이해하고 나면 왜 어떤 나라는 외국인 투자로 막 급성장하는데 또 어떤 나라는 한순간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국가 간의 돈, 그러니까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루는 이론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겪었던 1997년 외환 위기까지 이 모든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자본자유화가 정확히 뭔지 그 정의부터 아주 탄탄하게 다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료죠. 김인준 교수님의 교과서를 보면서 그 핵심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다들 김인준 교수님 교과서 342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여기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본 이동에 대해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흐름을 막고 있던 규제라는 댐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거죠.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는 것. 이게 바로 자본자유화의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방금 본 교과서 정의를 조금 더 쉽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본자유화는 말 그대로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길을 막고 있던 여러 장벽들을 허물어서 돈이 훨씬 더 자유롭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죠. 우리 먼저 이 자본자유화가 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빚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위험도 있는데 왜 많은 나라들이 자본시장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할까요? 그건 바로 그만큼 강력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겠죠. 과연 어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다시 교과서 343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본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요. 화면을 잠시 보실까요? 여기 소비를 고르게 함, 영어로는 consumption smoothing이라는 개념이 보이네요. 이게 뭐냐면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해외에서 돈을 빌려와서 국민들의 소비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자본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 위험 분산이라는 아주 중요한 장점들도 언급이 되고 있죠. 교과서 내용을 정리하면 딱 이렇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본을 통해서 소비를 안정시키고 자본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고 투자 위험은 전 세계로 나누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거죠. 특히 여기서 소비의 평탄화라는 개념이 참 재미있는데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거기 나오는 개미처럼 나라 경제가 좋을 때, 즉 여름에 해외에다 돈을 차곡차곡 저축해 두었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겨울이 오면 그 돈을 가져와서 힘든 시기에도 국민들의 소비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원리랍니다. 자,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볼 시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점만 있다면 왜 이렇게 논란이 많겠어요? 자본자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그 어두운 측면, 바로 그림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이처럼 자본의 문을 활짝 여는 건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축복인 동시에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 344페이지에 그 위험의 주범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단기 투기성 자금, 영어로는 핫머니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이름 그대로 정말 뜨겁고 변덕스러워요. 오직 단기 차익만 노리고 한순간에 확 몰려들었다가 조금이라도 위험 신호가 보이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면서 경제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이 핫머니 때문에 환율이 막 널뛰기를 하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거품이 잔뜩 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펑 하고 꺼지는 순간 1997년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외환위기처럼 정말 끔찍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한머니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려면 DC 코믹스의 슈퍼히어로 플래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휙 나타났다가 휙 사라지잖아요. 한머니도 똑같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들어왔다 빠져나가면서 경제에 엄청난 충격만 남기고 가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존재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왼쪽에는 경제 성장과 효율성이라는 아주 밝은 면이, 오른쪽에는 변동성과 위기라는 어두운 면이 있죠. 이 두 얼굴을 모두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자본자유화를 제대로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자본자유화의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얻어야 할지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국제경제학, 솔직히 쉽지 않은 학문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개념 하나를 제대로 정복할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렌즈를 하나씩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경제 뉴스를 볼 때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 그 뒤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얻으신 거예요.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네요. 앞으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외국인 자본 유입이라든지 환율 급등 같은 기사를 보게 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면에 있는 세계 자본의 흐름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게 될까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